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정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XRP 그린란드와 연관이 생겨가지고 그죠? 거시경제적으로 악재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하지만 되게 빠르게 회복을 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시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분석을 기술적인 분석도 해드릴 거고, 또 XRP가 또 2026년에 새로운 투자를 또 강력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XRP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코인 정보도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다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자, 지금 빠르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오늘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 그린란드 전쟁, 공포와 그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보면은 그린란드 리스크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생소한 긴장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유럽 사이의 그린란드 자원에 대한 대립이에요. 자원에 대한 대립.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린란드의 막대한 자원과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두고 양측이 전쟁, 워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대치 상태에 놓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관세 부과와 우려와 같은 경제적 압박이 실질적인 위험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또 키운 거죠. 결국 또 다시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시경제가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거시경제의 분위기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명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즉각적으로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가상자산과 같은 위험자산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됐었지만은 나스닥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불안전 자산 시장으로 변형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일단 비트코인은 3%대 급락을 하면서 현재 8만 달러 중반선에서 힘겨운 지지선 싸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이따 잠시 차트를 보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리플과 같은 주요 메이저 코인들도 7% 가까이 하락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죠. 그죠? 현재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당분간 좁은 박스권 내에서 횡보할 거라고 예측하고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경고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반등이 올라오면서 롱 포지션의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했다는 점이 좀 걸려요. 항상 세력들은 이러한 미결제 약정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거를 꼭 털고 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급락이 나오면서 아마 꽤 많은 미결제 약정, 상승으로 가는 롱 포지션의 미결제 약정이 많이 털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더 심각한 거는 투자 현상의 실질적인 투자 분위기죠. 너 투자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실질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불확실성과 다시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투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좀처럼 자금 유입, 즉 매수에 대한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현재 특히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 절벽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절벽. 1년 전만 해도요. 하루에 17조 원이 달했던 거래량이었어요. 국내 5대 거래소 거래 대금은 현재 3조 원대 밑으로 내려앉았어요. 근데 뭐 5대 거래소에 뭐 2대죠. 사실은 업비트가 비싼 밖에 더 있어요. 그죠? 무려 80%가 감소한 상태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시장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과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거시경제의 큰 영향이 시장을 얼어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결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은 미국과 유럽 간의 지정학적 갈등 해결 여부에 달려 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시장의 회복 탄력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항상 끝없는 하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없어요. 결국 악재가 나오면 향후 호재는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시장은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 자, 지금 리플, 엘맥스에 1억 5천만 달러 투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관을 겨냥한 스테이블 코인 RAUSD를 확장하겠다. 자, 근데 예전에 갈링하우스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25년에 있었던 M&A보다 더 큰 인수합병 또는 투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잠깐 보자고요.
자, 일단은 리플이 2천억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현재 1억 5천만 달러. 누구한테? 바로 글로벌 금융거래소인 엘맥스 그룹. 자, 그럼 이제 왜라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리플이 만든 달러 연동의 스테이블 코인이 RAUSD를 전 세계 은행, 자산운용사, 브로커들이 실제로 거래해서 표준처럼 쓰게 만들기 위해서. 꽤 강력하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야, RAUSD를 가지고 써. 그리고 니네가 표준이 되면 돼. 그럼 나머지 자산운용사들이든 은행들이든 RAUSD를 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니네가 거래하려면. 이 얘기예요. 그럼 RAUSD는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자, LMX 거래소를 이용하는 기관들은 앞으로 RAUSD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담보 및 결제, 편리한 이동, 전통 금융 현대화. 뭐 뻔한 얘기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암호화폐나 선물 거래를 할 때 담보로 맡기거나 자금 결제하는 용도. 당연한 거예요. 결국 화폐예요, 화폐. LMX의 전용 보관 서비스 커스터디를 통해서 지각 간의 자산을 쉽게, 즉 계좌에서 계좌로 옮긴다. 지금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느린 시스템, 이건 지긋지긋할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존의 오래됐던 제도권의 시스템을 현대화시키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기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닌 기관 투자자들이 쓰이는 인프라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깊숙이 침투한다라는 거죠. 뼛속까지. 그러면서 리플 프라임과 통합을 시킨다는 거죠. 자, 최근에 작년 2025년에 이제 리플 프라임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합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래서 고객들이 엘맥스의 거래 물량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거래를 효율을 높이겠다라는 거죠. 거래소니까. 그죠? 그다음에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의 명확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금융 핵심의 역할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AUSD가 제도권의 금융 핵심이 아니라 지금 제도권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겠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RAUSD가 먼저 선점해서 표준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MX에 1,5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 이 개념인 겁니다. 이제 이게 되죠. 리플이 대형거래소 거액에 투자해서 자신들이 만든 디지털 달러 RAUSD를 전 세계 은행 기관들에게 실제 쓰도록 판을 깔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이 돼서 너도 나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이제는 명확하게 손에 쥘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 상황을. 확실히 리플은 되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리플사의 움직임 대비 XRP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오히려 더 답답할 정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리플은 진짜로 계속 가져가야 돼요. 모아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XRP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이 XRP의 금일 차트가 오늘 되게 강하게 하락을 보여줬다가 빠르게 이렇게 아래꼬리 달아줬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하단꼬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매수예요. 매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매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요. 저는 이 매수세는 분명히 기관, 즉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한 방에 끌어당겨 올릴 수 있는 능력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끌어올렸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더 재밌는 거. 이건 기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32평. 이 32평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버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 32평 이탈 안 하려고 한다며. 그러면서 단기 7일평과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이 갭을 메우려고 든다고요. 이렇게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단 하루 만에 메울 건지 2, 3일에 걸려서 차근차근 올리면서 메울 건지, 결국은 단기 7일평과 캔들은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럼 일시적으로 반등의 효과는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 7일평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해줄 거냐. 하지만 현재 거시경제가 불확실성이 큰데 비트코인 자체도 볼까요? 많이 나왔으니까. 비트코인 자체도 긍정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냐, 이게 문제겠죠. 근데 비트코인 역시도 똑같은 하단꼬리를 만들었고 이 가격대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앞전에 얘기 드렸듯이. 그러면 양봉으로 전환만 해준다면은 이렇게 돌려 세우는 흐름으로 해서 다시 1, 2, 3 세 번째 마지막 볼륨, 상승 볼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XRP도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에요. 주봉상이에요. 주봉상에서 올라가줘야 돼요. 32평까지. 주봉상에서 이 32평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3,650원대를 돌파해줘야 돼요. 저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밑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끌어올리면서 저 32평을 돌파하는 거, 주봉상.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래요? 이맘때 되면은 캔들 분석은 전혀 의미 없다. 일봉상 캔들 분석은 전혀 의미 없어요. 진짜로. 지금 주봉상에서 이 흐름이 나와주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지는 명확하게 해줬으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이걸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왜? 자금 유입이 강해지니까. 이것만 기다리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XRP는 매수의 구간이지 벌벌 떨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세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건 기회의 구간이라고 작년부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코인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인 시장을 이제 지켜본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드는 생각이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분석도 해드리고, 그죠? 거시경제 얘기도 많이 해드리면서 계속 결국은 리플에 대한 이제 분석으로 전향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일단은 장기 투자입니다. 그죠? 결국은 장기적으로 XRP를 보유해야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짧고 굵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컨트롤 해드리려고 영상을 올렸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영상 내에서가 아닌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기 트레이딩, 그 다음에 스윙 트레이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 1월달 들어서 구독자분들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 분들한테 계속해서 좋은 코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즉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을 추천을 드렸어요. 자, 1월 2일 날 체인 바운티 코인을 추천을 드렸고, 문자를 발송을 드렸고, 그래서 매수가하고 이제 손절가 이렇게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목표가도 같이 보내드렸고, 자, 그래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체인 바운티 코인은 제가 1월 2일 날 공유를 드렸단 말이에요. 요 날이거든요. 그럼 1월 1일 날 이렇게 십자가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월 2일 날 추천을 드리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시세 라인이 기준 라인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고, 단기 7일평을 이탈하지 않는 캔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49원으로 잡아드렸어요. 49원으로. 49원이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결국 세력선을 한 방에 돌파하지 못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거기서 매도를 걸어두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었냐, 좀 차트를 확대해서 보자고요. 보시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럼 대략 한 66%대 상승이 났어요. 매수가 대비. 그만큼 수익률을 챙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1월 5일 월요일에 또 문자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제스미 코인이에요. 자, 제스미 코인 1월 5일 확대를 해서 확인할게요. 자, 보시면 1월 5일은 바로 요겁니다. 바로 십자가 시그널이 나온 그 당일날. 그죠? 당일날 분명히 십자가 코인이 나오고 다음날 단기 7일평 지지하고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빠르게 1월 5일날 나오자마자 바로 발송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9.7에서 10.2예요. 그러면 대략 한 요 정도 됩니다. 대충 평단가 정도가. 결국 저는 이날 캔들의 하단꼬리 구간을 매수가로 잡은 거예요. 원래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영상에서 하단꼬리는 매수다. 그죠? 올라가고 있고 십자가 시그널이 나왔고, 그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첫 번째 음봉인데 하단꼬리는 결국 매수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구간 내에서 매수가를 보내드렸고, 그죠? 목표가를 또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얼마의 상승률이 나왔냐? 대략 고가까지 47%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1월 8일날 스텝앱 코인을 발송을 드렸거든요. 최근 들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게 스텝앱이에요. 그리고 스텝앱 코인은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보세요. 데드크로스 이후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력선 기준으로 점차적으로 이격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서 하락을 멈췄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라 했죠? 수렴입니다. 수렴이 발생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확산으로 전환이 된다고 엄청 강조하고 많이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보시면 자, 십자가 시그널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거래량, 의미 있는 캔들 다 매수예요. 세력들 매집 흐름이에요. 그죠? 자, 1월 8일 바로 이날이에요. 그죠? 십자가 캔들 나오고 돌파 캔들 나오고 항상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7일평을 지지받을 때 이때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나왔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강한 상승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줬다는 거예요. 대략 한 56%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40%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었다. 빠른 기간 내에. 근데 완벽한 타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1월 9일 금요일 보자고요. 1월 9일. 1월 9일 여기네요. 자, 1월 9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1월 9일 이날입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시그널이 있죠. 그리고 골든크로스 같이 나왔어요. 이건 완벽한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죠. 1월 9일 추천드렸고 매수가는 1340에서 1470 볼까요? 1300에서 1400 한
한 요쯤 될 거예요. 대충 평균 매수가가. 넉넉 잡고 이렇게 할게요. 네, 여기라고 할게요. 그죠? 그럼 여기서 충분히 매수를 이루어졌어요. 그죠? 심지어 저점까지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상승이 나와요? 고점까지는, 최근 고점까지는 이렇게 131%까지 상승이 나옵니다. 그죠? 하지만 저는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2,200원. 왜? 세력선을 한 방에 돌파를 못한다는 그 기준하에. 그래서 2,200원. 근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았죠. 그죠? 한 요쯤 됩니다. 그러면 대략 매수가 대비 2,200원을 했을 때 한 51% 상승률이 나옵니다. 근데 꽤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 50%가 작다고요? 전 절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좋은 코인이 보이면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 이번 주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이 공지사항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스윙 포지션을 잡아서 빠르게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여기다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다가 계속 관련된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저한테 신청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하고 이렇게 문자를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급등코인 문자들을. 이해되시죠? 제가 보내드린 매수가 내에서 분할로 천천히 매수하시고 그리고 제가 드린 목표가 부분에 그냥 매도만 걸어두세요. 그럼 지가 알아서 팔립니다. 대응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편한 매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텔레그램 방에도 대응 문자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대응하고 있는 그 흐름도 다 같이 계속 올려드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백정현의 단기 스윙 트레이딩 룸에 입장하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신청만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자, 제 개인 번호를 문자 한 번만 보내주시면 돼요. 제 개인 번호 일단 알려드릴게요. 010-5890-6321 010-5890-6321로 저한테 딴 거 없어요. 다른 분들도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텔레그램방 링크하고 문자 같이 10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공지사항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코인은 바로 이 코인이에요.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상장하고 지금 4년 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매집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하는 부분도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예시를 하나 공유를 드릴게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게 무슨 코인이냐? 바로 오닉스 코인이거든요. 오닉스 코인은요, 상장을 하고 나서 쭉 하락을 해요. 이게 정석이에요. 하락하는 건 정석입니다. 신규 상장 이후 하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규 상장 코인은 상장 그 당일에 절대 매매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2023년부터 쭉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4년, 2025년 2년간 매집을 하고 거의 한 2년 반 정도 매집을 하고 이렇게 강한 폭등이 나와요. 폭등이. 자, 여기서부터 고점까지가 4080%입니다. 4080%.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 횡보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왜? 세력들이 장기간 매집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유통 물량을 세력들이 포섭을 했단 말이지. 그럼 매집을 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갔겠죠. 그죠? 매집을 하는 동안 상당한 자금이 쓰였단 말이죠.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손익비를 맞출 때 뭐 300% 올려서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이상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근데 2년 반 매집을 했는데 4080% 그리고 끝낸 거예요. 4080%면 여러분들 40배 이상이 오른 겁니다. 40배 이상. 그러면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4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오닉스 코인 맞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다. 2년 반 정도의 매직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 코인은 여러분들 보시면 상장 후 하락은 당연한 거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매집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려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3년간. 앞서 말씀드렸던 오닉스 코인은 2년 4개월. 현재 이 코인은 3년. 확실히 매집의 기간이 크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 대량 매집을 한 흔적들이 발생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 시세를 터뜨릴 준비가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조용히 매집을 하다가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절대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골파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컵앤핸들이 나오면서 강한 급등으로 전향될 겁니다. 자, 이거는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참고로 이 코인은 일단은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블록체인 보안의 끝판왕, 그리고 AI 기반의 실시간 감시자, 모든 코인에 필요시 여기고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상당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4,000개의 프로젝트의 목줄을 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해되시죠? 폭발 전에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탑승 기회예요. 저가.
이 저가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미 올라가는 상황에 타버리면은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사리 끌고 가기가 힘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세력들이 주목하고 있는 보안 대장주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팩트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최근에 해킹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이 해킹을 당하면 어마어마하게 짜증나죠. 근데 이 코인은 원체가 보안형이기 때문에 해킹 피해가 1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당히 안정성이 높은 코인이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향후 이 보안 해킹 프로젝트에 대한 이 코인이 빚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까 2년 반이에요. 그죠? 그리고 4,000%였어요. 그죠? 저는 이 코인 3년 이상 매집을 하고 급등,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코인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26년 1월 스타트예요. 그죠? 이 코인 딱 묶어두고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곧 나올 폭등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게 좋다.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코인명, 그죠? 그 다음에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세 라인이 곧 골든 크로스 하면 이제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길어야 한 달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2026년에 경제적 자유를 얻어보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고민도 안 하고 이 관련된 코인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어디로 문자를 보내주시냐면은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5890-6321 010-5890-6321로 저한테 졸업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고물가 시대고 사실 돈이 상당히 많이 점차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돼가고 있어요. 그죠? 자녀들 비용, 학비며, 그죠? 또 뭐 손주들도 마찬가지고, 맞잖아요?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로 한방 시원하게 터뜨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딱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굉장히 공들여서 찾은 거예요. 이렇게 장기간 매집된 코인이 그리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 재료를 갖고 있고 앞으로 이 보안은요 필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테마로 떠오를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 010-5890-6321로 저한테 졸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항상 응원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